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뒤에 보이십니까? 네, 아마 뒤에가 너무 밝아서 제가 조금 어둡게 보일 수도 있어요. 네,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벌써 6월 중순이 조금 지났는데 생각보다 별로 덥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지난달에 5월 달쯤에 벌써 이미 너무 더위가 일찍 시작돼서 올 여름은 정말 너무너무 덥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지금까지는 무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름에 날씨가 어떤지 좀 검색을 해봤더니 기상청에서는 일단 올해는 비가 좀 많이 올 거라서 작년만큼 덥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기상청이 좀 틀릴 때가 있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너무 많이 덥지 않다고 하니까 좀 희소식인 것 같고요. 오늘은요 오랜만에 영어 단어 5개를 배워볼 거예요. 우리 생활 중에서도 많이 쓰지만 정확히 뜻은 우리가 좀 잘 알지 못하는 단어들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가지고 온 단어는요, POINT 해서 한국말로는요 포인트 고요. 영어로는요 point라고 읽습니다. 먼저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point. 네, 이게 한국말로 포인트 이렇게 읽는 거랑 제가 영어로 point 이렇게 읽는 거랑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더 영어스럽게 읽으려면은요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한국말은요 특이하게도 강세라는 게 없는 나라 말이에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 보러 야, 한국 사람 좀 흉내내봐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흉내낸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감사하세요.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듣기에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이 강세가 없는 것처럼 들린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포인트 똑같죠? 그게 제가 음감이 정확하지 않아서 포인트 이게 미 이제 솔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포인트 그래요. 근데 영어에서는요 약간의 강세만 넣어줘도 조금 더 그럴듯해요. 자, 포인트도요 포인트 이거거든요. 포인트 단어마다 강세가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외우긴 좀 힘들지만요 한 번씩 할 때마다 좀 잘 따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포인트 이렇게요. 그럼 좀 더 영어스럽게 멋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P 발음도 우리나라 포랑은 좀 달라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point 이렇게 해주면 더 멋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자, 여러분 포인트라고 처음 딱 하면 어떤 생각 딱 드세요?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요 포인트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쓰입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오늘 되게 이쁜 예를 들어 모자를 쓰고 왔다고 할까요? 빨간 색깔 모자를 쓰고 왔어요. 그러면 오늘 너 모자가 포인트야. 아니면 여기다가 남자는 코사지라고 하죠. 여자는 브로치 같은 걸 달고 왔어요. 그럼 오늘은 정말 그게 포인트야. 이렇게 어떤 패션에 딱 했을 때 뭔가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 카드사에서 포인트 이런 거 이야기할 때도 포인트라고 하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야, 저기가 낚시 포인트가 제대로야 이렇게 얘기할 때도 포인트라는 말 씁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요 포인트라는 말을 정말 널리 쓰고 있습니다. 그게 영어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제가 뜻을 너무 많이 갖고 왔죠. 점, 지점, 요점, 점수 등등까지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요 천천히 알아보면 다 어떤 느낌이라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포인트라는 게요 굉장히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 딱 굉장히 여러 가지 중에서 눈에 띄는 어떤 하나 딱 이런 거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시면 포인트라는 단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어떤 점이라고 가지고 왔어요. 어떤 점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강점, 약점, 이 사람의 좋은 점, 이 사람의 나쁜 점 이런 거 이야기할 때도 우리 뒤에 이제 한국말로 점이라고 붙죠.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영어에서요 포인트라고 쓸 때 이런 말도 씁니다. 제가 첫 줄에 가지고 왔는데요. strong point. strong 강하는 거죠. 강하다는 거예요. strong 강한 point. 강점을 이야기할 때 당신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 얘기할 때요 strong point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뭔가 강점이니까 딱 뭔가 돋보이는 눈에 탁 띄는 그 지점, 그 점을 포인트라고도 하고요. 제가 그 밑에다가는요 fishing
point라고 가지고 왔어요. fishing. fish가 물고기예요. 그래서 fishing에서 뒤에 ing 붙이면 제가 이제 뭐뭐 하는 것 이라고 바꾼다고 말씀드렸죠. fishing, 물고기 잡는 걸 fishing이라고 합니다. fishing point. 낚시하는 지점을 얘기해요. 특히나 이제 낚시 포인트라고 하면은요, 바다가 넓죠? 넓은 바다 중에서 물고기들이 잘 올라오는 포인트들을 우리가 낚시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냥 낚시하시는 분들은 그냥 포인트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요, 사실은 이 포인트라는 말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영어에서는요, 여기에요. 우리나라 말에서도 가끔 써요. 누가 이렇게 막 말을, 막 중엄, 푸엉 길게 하면은 너 도대체 요점이 뭐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포인트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제일 많이 써요. 제가 검정색깔 글씨로 문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What is your point?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What is your name? 이라는 거 한번 들어본 적 있으시죠? 강의 시간에. 너 이름이 뭐니에요? What is your? 당신의 무엇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What is your point? 하면 도대체 요점이 뭐야? 네가 하고자 하는 말에 핵심이 뭐야? 라고 되묻는 겁니다. What is your point? 그래서 이 point라는 게 어떠한 것의 요점, 그 사람이 하는 수많은 말 중에서도 그 중에 핵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포인트가 무엇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점, 지점, 요점 등으로 제가 해석을 해드렸지만요. 결국에 포인트라는 건요, 굉장히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딱 기준이 되고 중요한 요점이 되는 핵심이 되는 무언가를 포인트라고 이야기한다고 느낌을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영어에서는 실제로 요점이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요, 이게 좀 별도로 점수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이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카드 포인트 있죠. 어떻게 쓰는지 도대체 모르겠는 카드 쓰면 카드 포인트가 쌓입니다. 통신사에서도 포인트가 쌓이고요. 우리가 운동 점수 할 때도요. 뭐 이렇게 배드민턴 치거나 테니스 치거나 그럴 때 포인트라고 합니다. 포인트 점수를 얻다 할 때 포인트까지 쓴다. 그래서 포인트 뜻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첫 번째 좀 가지고 왔고요. 그 뒤로는 이제 좀 슬슬 넘어갈 거고요. 자, 포인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단어는요. price라고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한국말로는요. price라고 해요. 영어는요. price라고 하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price.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가격, 물가라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그냥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외국 같은 데 갔을 때 시장 같은 데 가면 가격 잘 안 붙어 있는데 뭐 좀 이제 매장이나 백화점 같은 데 가면 가격들이 붙어 있죠. 거기 보면은요. 이 말이 써 있어요. price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price는 가격이다. 가격하면 우리는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가격 어떻게 물어보지? 제 여행 영어에서 잠깐 다뤘던 적이 있는데요. 조만간 한번 다시 다루겠습니다.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해서요.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것도 좀 진짜 많이 써요.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네, 이거요. 뭐 다 쓸 수 있습니다. How much is it? is 이제 이것이에요. 이것은 얼마입니까? 라고 그냥 무조건 물어보시면 돼요. 이거 좀 길면 그냥 how much까지만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얼마라고 막 이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가격을 좀 더 깎으시든 사시든 마시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면은 영어로 이런 말로 좀 이런 게 써 있을 수도 있어요. 네, half price.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하프 프라이스라고 쉽게 읽으시면 돼요. 두 번째 줄에 있는 게요. half price. 이게 우리는 하프라고 하지만 영어로는요. half라고 한다는 거 한번 제가 강의했던 적이 있고요. half price 하면요. half 하면 절반을 뜻하는 거예요. price는 가격. 그러니까 무슨 뜻이 될까요? 반값이 됩니다. 가격의 절반. 그러니까 오늘 뭐 우리 반값 세일해요. 이렇게 할 때 half price라고 붙여놓는 경우들 많고요. 면세점 같은 데 가도 있을 때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밑에는요. best price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우리 best 배웠던 적 있어요. best 뭐죠? 뭘까요? 최고예요. 최고의 가장 좋은 price. 가격입니다. 자, 그럼 뭘까요? 최고의 가격? 가장 비싼 가격일까요? 아니죠. 가격, price인데 best라는 거예요. price인데 최고 좋은 가격은 뭐죠?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best price라고 하면요.
최저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best price나 half price 이런 거 딱 보시면 저기부터 달려가서 쇼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단어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좀 간단하게 안내를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한 2주 정도 전쯤인가요? 여러분께 어렵사리 자율수업료 참여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제가 계좌번호를 그 영상에다만 딱 남겨놓고 그 이후로 제가 뭐 어디다가 뭐 글을 써놓은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댓글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오늘 좀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자막으로 써놓을게요. 신한은행 110으로 시작하는 게 맞고요. 그 자막 보시고 자율수업료 참여하실 분들은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흔히 말하는 후원 계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맞고요. 저는 뭐 자율수업료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제가 아무래도 더 좋은 컨텐츠 만들고 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여러분들께 더 잘 강의해 드릴 수 있을지 더 고민하고 제가 이 일을 또 계속 지속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몹시 쑥스러워져서 손동작이 많아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좀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거 자꾸 말씀드리기 좀 그래서 2주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영상마다 중간에 한 번씩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당장 참여 안 해주셔도 괜찮고요. 생각난 김에 한번 참여해주셔도 괜찮고요. 제가 한 7월달쯤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쑥스러우니까요. 자, 그쵸. 쑥스러워도 제가 지난번에 한 2주 동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네, 정말 저도 이제 많이 감동도 받았고 또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네요. 자꾸 제가 목이 메어오는 것 같아서 네,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단어로 넘어가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member 나왔어요. 한국말로는요, member가 되겠고요. 영어로는요, member 이렇게 읽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member.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멤버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이거 우리 너무 자주 듣는 이야기예요. 멤버라고 하면은요, 해석 뜻 자체는요, 구성원 내지는 회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야, 너 거기 멤버 아니냐? 너 거기 동아리 멤버 아니야? 아니면, 너 거기 동호회 멤버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쓰죠? 그 말이 맞아요. 멤버라는 게 그냥, 여러 사람 모여있는 어떤 데 속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거를 어디다 많이 쓰냐면, membership이라고 해서 통신사에서 많이 써요. 네, 통신사 membership 카드. 네, 라고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멤버십 카드 잘 이용하십니까? 네, 저도 잘 이용 많이 못하고 있어요. 네. 근데 어른들 보면은 좀, 저희 어머니 이런 거 보면 멤버십 카드 아예 안 쓰셔가지고 좀 아까운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어떻게 쓰는지 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membership이라고 하는데 그 뒤에 ship, ship가요. 원래는요, ship. 우리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배를 이야기합니다. 네, 이 배가요. 근데 단어 끝에 ship이라고 해서 붙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보통은 어떤 자격 내지는요. 어떤 정신적인 공유 관계 같은 걸 나타낼 때 써요. 정확히 한국말로 번역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 멤버인데도요. membership 포인트, 멤버십 카드 이런 거 나눠주는 거 보면 멤버의 자격됨을 알려주는 게 멤버십이고요. 제가 거기다가 이제 좀 이런 것도 갖고 왔어요. 자, friendship이라는 걸 갖고 왔어요. friend 하면은요, 친구예요. 친구. friend, 친구인데 friendship 하면 약간 우정으로 단어가 바뀌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친구끼리의 뭔가 나누는 정신적인 약간 이런 게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파트너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업 파트너 이런 얘기 할 때요. 자, 사업 파트너 할 때 그 파트너 뒤에다가 파트너십이라고 이야기하면요. 파트너 간에 뭔가 공유하는 무언가 정신적인 이런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SHIP라고 하는 배, 뜻은 배인데요. ship, 이 뒤에 붙는 거 보면 약간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기독교 믿으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worship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것도 이제 신앙으로 가는, 정신적인 그런 worship, 거기도 ship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ship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꽤 많이 쓰여서 그래요. 예를 들면 뭐 relationship이라는 것도 있고요. 어쩌고 ship, 어쩌고 ship, 어쩌고 ship, 어쩌고 ship 많으니까요. 제가 다음에 한번 소개시켜드릴 일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단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요, country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국말로는요, 컨츄리라고 우리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정확히 발음은요, 이거를 제 거를 보시고 이제 한국말로 좀 여기다가 발음을 써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요. 그건 제가 좀 더 고민을 해볼게요. 대신 이렇게 불러는 드리겠습니다. 컨츄리라고 우리가 한국말로 표기는 많이 하지만요, 정말 발음은요, 컨트리에 가까워요. 그래서 필기하실 분은요, 컨트리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어로는요, country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country.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저는 영어 처음 배웠을 때 되게 헷갈렸던 단어가 이 country예요. 왜냐면 이게 어떨 때는요, 국가, 나라, 우리가 뭐 대한민국 하는 그런 국가나 나라를 뜻할 때도 쓰이고요. 아니면 어떤 특정 지역을 이야기할 때도 쓰이고요. 어떨 때는 그냥 시골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요, 이 단어가 나오면 앞뒤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프랑스, 독일, 영국 이렇게 있는 지역을 유럽이라고 하죠. 유럽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유러피안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 사람 Korean이라고 하는 것처럼요, 유럽 사람들을 European이라고 합니다. 뭐 유러피안 스타일 뭐 우리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European countries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네, European countries. 해서 country 뒤에다가 es 붙인 거예요. 그래서 European countries,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라고 해서 이럴 땐 이렇게 쓰여요. 근데 제가 이제 의문스러운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나중에 영어 보시다 보면 이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Beautiful country라는 말을 제가 두 번째 장에 가지고 왔어요. 두 번째 단어로. Beautiful 하면 뭐죠? 아름다운이란 뜻이에요. Beautiful country 하면은 아름다운 나라일까요? 아름다운 지역일까요? 아름다운 시골일까요? 네, 분명히 beautiful country라고 하면 그 뒤에 예를 들면 beautiful country 하고 Korea라고 나오면 이건 아름다운 나라라고 쓰이는 거예요. 근데 beautiful country 하고 예를 들면 어떤 지역, 뭐 태평양에 있는 섬들 이렇게 하면 그건 지역으로 쓰인 거고요. beautiful country 하고 뭐 뒤에 이제 약간 시골 이야기가 나오면 그건 시골로 쓰인 거다 해서 영어는 참 발음도 한 가지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뜻도 참 여러 가지로 쓰여서 사람을 좀 골치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여러분이 그냥 country 하면 어떤 지역, 광범위한 지역으로 이해를 하시면 딱 한 단어만 외우고 싶으시다면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지역 안에 국가도 포함되고 시골도 포함될 수 있으니까 지역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country가 어디에 쓰이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country는 뭐 많이 안 쓰여요. country club이라고 할 때 좀 쓰입니다. country club 내지는요, country club이라고 쓰는데요. 이게 저기 서울 좀 벗어나셔서 국도 같은 거 타다 보면은 어쩌고 저쩌고 country club, 어쩌고 저쩌고 country club이라고 많이 보실 수 있어요. 뭐 C.C라는 것도 보실 수 있고요. 이거 뭐냐면요, 골프장이에요. 네, 원래는요, 그랬대요. 저기 돈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미국에서 저기 영국이든요. 거기 도시에 안 살고 이제 조금 교외 외곽 지역에다가 뭐 골프장이 됐든 승마장이 됐든 뭔가 사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말 그대로 클럽이에요. 가서 이제 음식도 먹고 사교도 하고 운동도 하는 그런 건데 그게 이제 골프장으로 워낙 많이 쓰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컨트리 클럽이라고 하면 그냥 컨트리 클럽 이꼴 골프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많이 쓰이고요. 그냥 컨트리 클럽 하면 저기 골프장이네. 그리고 C.C라고 써있잖아요. 그게 아마 컨트리 클럽의 약자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컨트리 뒤에다가 side라고 붙으면 이거는 이제 국가나 지역이나 이런 거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고 무조건 시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사이드가 제가 이제 설명 한번 드렸었죠. 우리 뭐 사이드 미러 할 때 어떤 양옆 사이드. 근데 이제 사이드라는 게 이제 조금 그렇죠. 중심에서 벗어난 건데 countryside 하면요. 그냥 시골 내지는요 전원을 뜻하는 거예요. 교외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온 단어는요. time라고 하는 time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뭐 아마 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요 95% 정도는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데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제가 시간 말하는 법에 대해서는 한번 강의를 했었죠. 그 시간, time 다른 뜻 외우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시간이고요. 한번 따라만 해보겠습니다. time,
time.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간이다. 그래서 뭐 시간 들어간 노래 있죠? Time to say goodbye. 뭐 이런 노래 있었던 것 같아 제가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time 시간입니다. To say 말할 시간이에요. Goodbye 안녕이라고 말할 시간이에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노래예요. Time to say goodbye. 그 안드레 보첼리였나요? 제가 정확히 이름이 안드레 보첼리? 네, 그 시각장애를 가지신 엄청 유명한 성악가시죠? 네, Time to Say Goodbye.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고요. 그 밑에 제가 가지고 온 게 Time John이라는 걸 가지고 왔습니다. John 하면요, 우리 뭐 No Kid John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Kid가 애들이에요. No Kid 하면 애들이 없는 John. John은 어떤 구역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Time John 하면요, 시간 John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시간대예요. 그 영국 기준으로 빵시가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 편으로 시간이 다릅니다. 네, 우리나라는 거기서 이제 9시간 빠른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이제 같은 시간대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 타임존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강의를 드릴 일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은 어떻게 쪼개져 있고 어떤 나라들이 어떤 타임을 쓰고 이 타임존 때문에 우리가 썸머 타임이라는 것도 씁니다. 네, 여름이 긴 나라들 예를 들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썸머 타임이라고 해서 여름 되면 시간이 바뀌어요. 네, 그런 거 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이 저기 이제 어딘가 해외 나가시든 어디서 이제 시간 물어볼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What time is it? 이 정도로 물어보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강조하시려면요. What time is it now? 정도까지 물어보시면 된다는 것 좀 알려드리고요. 이건 복습 차원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 말할 때 어떻게 대답했었죠? 네, it is라는 걸 해서 대답을 했었죠. 날씨 말할 때, 시간 말할 때 it is라는 거 갖고 왔었고요. 지금 9시입니다 말하려면요. It is, it's 9 o'clock. It's 9 o'clock 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들었었고요. 혹시 시간 말하는 거 좀 다시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좀 복습하자면요. point. 정말 많은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영어로는 요점, 당신이 말하는 것의 요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가장 영어로는 많이 썼고요. 한국말에서는 뭐 이렇게 패션 포인트 같은 거에도 쓴다라는 거 배웠었고요. price, 가격, 충분히 우리가 여행 가서 많이 볼 수 있는 단어고요. half price, 반값, best price, 최저가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membership 하면서 우리가 이제 ship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country 하면은 국가, 지역 내지는 시골에 대해서 쓰인다. 너무 뜻이 많다 하면은요, 그냥 지역으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다. 컨트리 클럽은 골프장이다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time에서 시간, time zone 하면 시간대다. 제가 이 time 이야기하면서 타임지에 대해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잡지인 타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다가 깜빡했던 것 같고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아주 단어 2개 아주 열심히 강의하다가 중간에 괜히 저기 후원 계좌? 네. 수업 자율 수업료 참여하는 거 말씀드린다고 갑자기 그때 긴장이 되고 뭐 그래가지고 강의가 후반부로 갈수록 중언부언했던 것 같은데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오늘도 복습, 내일도 복습하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만 물러가겠습니다.